4차원 치유의 비밀, 오늘은 마음의 바람을 조심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마음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질병들은 보통 세 가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중풍과 치매와 변비입니다. 이 시대를 돌이켜보면 중풍과 치매와 변비의 만연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중풍이라는 것은 한 번 걸리면 후유증이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또한 회복이 힘든 특성 때문에 예방이 더욱더 중요한 병입니다. 특히 원천적인 중풍의 봉쇄를 위해서는 동서의학을 막론하고 명상과 종교의 접목이 필연적인 활로라고 한마음 모아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란 신심불이의 이론적인 바탕에서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질병과 늙음뿐만 아니라 죽음과 대면하게 되는 숙명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생로병사에 대한 공포가 다 잠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풍의 단순한 섬도 근원적인 개념의 설정입니다. 바람은 물과 불의 존재 없이는 발현할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저기압과 고기압의 충돌 없이 대륙 현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바람은 이질적인 두 요소가 대면할 때 발생하는 물리적인 현상이자 심리적인 상황입니다. 바람이라는 현상은 물과 불의 부딪힘으로 일어나는 무형의 나선형 운동 에너지입니다. 중풍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인 현기증과 어지러움은 심리적인 혼란과 충돌과 갈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바른 기운이 부족해진 허증보다 나쁜 기운이 과다해진 경우에 오는 중풍이 많습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의 기압차가 클수록, 다시 표현하면 물과 불기운의 차고 도움이 극단적일수록 와류 현상은 그 회전성과 변화성이 극도의 폭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로 생긴 바람인 무형의 기는 분명 나갈 통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비좁거나 막혀버리면 당연히 그 안에 내용물이 반발하게 마련이어서 바람을 수용할 수 없는 여건에 나머지는 상해를 입게 됩니다. 중풍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바람을 맞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함께 나누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암에 대한 공포보다도 이 중풍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한쪽 수족을 쓰지 못하는 풍을 맞아 그나마 움직일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풍을 맞아 거동을 전혀 못하고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주변에서 봅니다. 대체로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봄이나 가을 환절기에 많이 걸리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대체로 나이를 먹으면서 분노와 애착의 잔재로 굳어진 마음은 유연성을 잃고 혈관 또는 탄력성을 잃게 되는데, 과도한 스트레스나 술 또는 기온차 등으로 순간적으로 늘어난 혈류만큼 신축성 있게 마음과 혈관이 확장되지 못해 분노와 피가 멀리 뻗치기 때문에 중풍을 당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뚱뚱하면서 흙물을 자라거나 맥이 팽팽하며 혈압이 높은 사람은 체중을 줄이며 감정과 혈압도 조정하여 중풍을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중풍은 맞을 중에 바람풍자입니다. 소위 바람을 맞는 병입니다. 이때의 바람이란 자연계 외부의 바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바람, 즉 마음의 바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풍이라고 불리는 뇌졸중은 뇌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뇌 혈관이 파열되면 뇌출혈이라고 하죠. 중풍을 예고하는 사전 증상은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징조로 엄지와 검지의 마비감입니다. 다음으로 사지에 힘이 빠지고 저린다든지, 눈가가 실룩거린다든지,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감각이 있다든지, 근육이 경련이 일어난다든지, 입가에 침이 흐른다고 안면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이 바로 중풍을 예고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 외에도 조금만 일해도 감정이 격해지고 쉽게 짜증이 나며 열이 위로 치받쳐 얼굴이 붉어지고 어지럽든지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손가락이 저리거나 뻣뻣해지는 징조가 나타나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바로 둘째 손가락입니다. 그 이유는 둘째 손가락으로 흐르는 수양명 대장경은 몸의 기초로서 건물의 뼈대와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집의 벽에 근가고 물이 새어도 골조가 강인하게 견고하게 복원이 가능하지만 몸을 지탱하는 기초가 바람에 흔들리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이죠.
중풍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은 마음의 불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중풍 환자는 과거에 정신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거나 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환경적인 면에서 중풍의 원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하체 운동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머리는 지나치게 많이 쓰는데 별로 걷지도 않고 자동차만 타는 경우가 허다하죠. 오토매틱 방식은 더욱더 우리의 운동을 부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가끔씩은 흙길을 맨발로 걷는 것이 중풍을 예방하는 데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만에 하나 중풍으로 쓰러졌다면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피가 머리로 솟구친 상태이므로 일단 머리를 높여 피가 더 이상 쏠리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또한 물론 신체를 조이는 넥타이나 벨트 등은 다 풀어줘야 합니다. 머리는 시원하게 해주고 발바닥은 따뜻하게 해야 전신 기혈이 잘 돌게 되죠. 그리고 열 손가락과 발가락 말단을 따는 구급 침법이 사람을 살려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때는 끈을 실이나 고무줄로 묶은 다음 따지면 기혈이 더 소통됩니다. 전문적으로 코 아래 입술선 사이 인중혈을 이쪽 인중혈을 따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의식을 회복지 못할 경우 재치기를 시키는 취재법을 쓰기도 하죠. 간단한 방법으로 화장제를 가늘게 말아서 콧구멍을 후비게 되면 재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물을 남길 수 있는 정도로 중하지 않은 상태라면 음양탕도 좋은데 뚱뚱한 사람은 매운 생강차에 찬물을 약간 섞은 음양차가 좋습니다. 살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입에 넣어주는데 목을 세우는 세심함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유자차가 좋은데 당장 구하기 힘들면 대신 흑설탕과 오렌지 주스를 끓여서 찬물과 섞어 역시 음양탕을 만들어 미지근하게 복용시키면 참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치매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눠보겠습니다. 황제 내경에 보면 치매의 원인을 정기신의 부조화로 설명합니다. 마음의 병이 들면 영혼을 상하게 하고 이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지고 신체가 허약해진다는 것이죠. 걱정이 많으면 간이 병들고 기쁨이 없으면 폐가 병들다는 구절이 황제 내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잊고 싶은 우리 기억 속에 다발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잊고 싶고 놓치고 싶은 과거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자연히 소실되는 기억까지를 포함한 만각까지 병리 현상으로 치부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분명 심각한 치매 환자에게는 도피하고 싶은 과거의 추억이 있거나 어렵게 살아온 인생을 자가 치유하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있으므로 마음을 위로해줘야 합니다. 근본 원인을 개선하지 않은 채 질병을 섣불리 낫게 해도 다시 또 재발하죠. 이유는 환경의 개선이 없는 치료야말로 모든 관계에서부터 탈피하고 싶어 질병 형태로 도피해온 환자의 무의식적인 시도를 헛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병의 큰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은 병의 문제의 해결사로서 한다는 뜻밖의 개념을 갖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사항을 그대로 둔 채 약물이나 수술 등으로 병만 치료한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게 되면 그 전까지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특정 질병 속으로 도피했는데 이제는 그 도피처마저 차단이 되고만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정신질환이나 반사회적인 행동과 같은 다른 형태의 도피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치료를 우리가 하려면 병의 원인을 넓은 시야에서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변비입니다. 이 변비 중에 특별히 마음에서 오는 변비가 있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변비는 주로 여성들에게 많은데 정신적으로 욕심이 많다고 볼 수 있고 또 속에 열이 많거나 건조한 음식을 즐겨 먹거나 여행이나 시험 등 낯선 환경에서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주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고 인색하면 자신의 대변까지도 내놓지 않는단 말입니까? 조금 무리가 있지만 변비는 주로 남성에 비해 알뜰한 성향인 여성들에게 많은데 정신적으로 욕심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미국 정신과학회 최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변비 환자들에게 봉사활동을 시켰더니 변비가 현저히 좋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변비 자체가 안으로 간직하는 음적 현상이므로 밖으로 베푸는 양적 활동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보고서를 통해서 알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변비 중에서 노인과 임산부가 걸리는 변비가 있습니다. 노인과 임산부의 변비는 함부로 우리가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기운이 없는 노인은 설사가 심해지면 탈진이 되어서 위험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산부는 새 생명을 잉태함으로 신맛이 당기면서 기운이 모아진 데다가 태아의 열로 인해 체온이 올라가 변비가 생기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혹구토나 설사제를 복용할 경우 낙태 위험이 있으므로 순환 피조법이나 약간의 자약으로 다스려줘야 합니다. 이번엔 뚱뚱하고 찬 사람이 걸리는 변비입니다. 뚱뚱한 체질로 아랫배가 찬 사람의 변비는 장이 무력해서 수축력이 없기 때문에 변이 일정한 크기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배를 따뜻하게 하여 장을 활성화시켜주는 연동 운동을 해주거나 아랫배 호흡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음식으로는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많이 먹도록 권장하는 것입니다. 공복에 냉수 한 잔을 마시면 변비에 좋다고 하여 시행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랫배가 차가운 사람은 더욱 악화시키는 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배가 훈훈해야 장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음양탕을 만들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엔 마른 사람이 걸리는 변비입니다. 노인들이나 마른 체질의 사람의 경우 장의 윤활유가 부족하고 건조해 쏘는 변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기름, 들기름, 땅콩기름 등 식물성 기름을 섭취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물기가 많고 미끈한 종류가 좋은데 예를 들면 미역, 굴, 해삼, 달걀, 흰자, 버섯, 마, 묵 등이 음식이 좋습니다. 이번엔 어린아이들이 걸리는 변비입니다. 아니 어린아이들이 무슨 변비가 있냐고 하겠지만 요즘에는 어린아이들도 변비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열이 많으므로 열로 인한 변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변을 보면 염소똥처럼 볼 때가 많죠. 토끼나 염소는 몸이 덥기 때문에 대변이 동글동글하게 나오고 토끼 눈이 빨간 것은 열이 많다는 징조이고 그래서 물을 싫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충혈이 되는 사람과 물을 싫어하는 건조한 체질 일단 변비 체질로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진액을 보충하면서 열을 내릴 수 있는 바다해조류나 생감자칩과 같은 시원함선도 물기가 많은 음식을 먹이면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변비는 다 일정하게 한 가지 방법으로 변비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환경과 체질에 따라 치료를 달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비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공이 머리를 차게 하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여 상하 순환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더운 기운과 저절로 내려오는 찬 기운이 순환을 하게 되는데 이를 이용한 음양탕의 복용은 장을 활발하게 운동시키는 동의보감의 처방입니다. 덥다고 하여 공복에 찬물부터 마시는 내응류 문화는 설사의 원인이요 눈이 토끼처럼 충혈될 정도로 내장의 온도가 높은데도 물을 싫어한다면 변비의 원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열나는 원인은 정신적으로 지나친 스트레스성 분노와 쾌락적 방탕함도 원인이 3단 논법을 보면 변비의 원인이 분노와 쾌락임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찬기운이 부르는 설사에 대해서 한번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찬기운이 설사를 부른다면 당연히 공복에 야채즙, 냉음료수 복용은 상당히 하겠죠. 그런데 요즘 아침 식전에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야채 녹즙을 갈아 먹이는 경우가 많은데 공복에 차가운 음료를 먹으면 장이 무력해질 뿐만 아니라 냉병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유기양의 생야채즙은 오히려 해롭다고 하여 유럽의 정통 치료제로 양배추 삶은 즙을 마시는 지혜를 보면 찬 음료의 복용이 내장에 미치는 약효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장에 미치는 악효과를 알 수가 있죠. 또한 설사는 주로 차가워서 생기는데 변비는 열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반대입니다. 정신적인 측면으로 비교해보면 변비가 분노와 쾌락의 열이 중원이라면 설사와 야뇨증은 몸을 차게 하는 것과 공포, 두려움, 긴장성 등이 주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와 설사는 대조적인 증상입니다. 변비는 대변을 간직한 채 내놓지 않는 반면 설사는 대변을 간직하지 못하고 내쏟는 증상입니다. 그러므로 변비 환자가 소극적으로 입을 다무는 습관은 더욱 변비를 악화시키는데 인체를 기다는 간으로 볼 때 아랫부분의 대변이 잘 소통되려면 윗부분의 구멍도 잘 뚫려 있어야 상하가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비 환자는 말을 아끼지 말고 노래도 하면 좋고 설사 환자는 말을 아껴 기운이 더 이상 소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설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사의 종류에는 유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이 아이스크림처럼 무르게 나오는데 이는 아랫배가 차다는 징조이므로 배와 하초라는 것은 배꼽 아래에 간신히 위치하는 부위입니다. 배와 하초 아래를 따뜻하게 해주고 냉수 등 냉음료와 찬과일, 식맥주 등 찬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수솔이라고 하는 설사가 있습니다. 쉼없이 주르르 물설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찬물은 절대로 먹지 말고 질경의 씨와 같은 이뇨제를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설사는 대장에서 똥오줌을 제대로 못 가려내어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설사를 무조건 틀어막는데 주력하지 말고 대변으로 섞여 나오는 물을 소변기를 유도시키면 신묘한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사 중에 통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토바이 한 2500cc 같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 강력한 설사로 구토하는 광난 증상과 병행이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이때는 동해보험에 나오는 음양탕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조금 나오면 찹쌀 음양증을 먹여 대장을 따뜻하게 하고 끈끈하게 해주면 좋습니다. 찹쌀에 마늘을 넣어 끓인 찹쌀 마늘죽에 찬물을 조금 부어 넣으면 이 또한 신기한 효과가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부 주변이 시라에 생긴 변비, 설사, 혈액의 흐름이 잘 되지 않음으로 생기는 중풍이나 치매의 경우에는 치료를 병행하여 아래와 같은 효능을 주는 아랫배 호흡을 병행하여 근본적인 병의 원인을 제거해야 다시는 재발하지 않습니다. 아랫배 호흡이라는 것은 또 한문으로 말하면 하초호흡이다 또는 깨달음의 호흡이라고도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으로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 들이마신 숨을 바로 이 하초까지 아랫배까지 깊숙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아랫배 호흡, 하초호흡 또는 깨달음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랫배는 우리가 배꼽 밑에 배꼽 우아래 참치 부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랫배로 숨을 쉬면 배꼽 주변에서 내간 기운이 빠져나오면서 배가 따뜻해지고 눈과 머리가 시원해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행경막 윗부분인 가슴, 심장, 어깨, 폐, 목, 얼굴 부위에는 압력이 낮아지고 행경막 아랫부분인 배에 있는 압력이 가해져 위, 장, 간, 실계, 지라, 혈액 중에 세균을 죽이고 늙어서 기운이 없는 적혈구를 파괴시키므로 우리 몸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신장, 허리, 골반, 엉덩이, 발에 혈액이 잘 돌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심신이 안정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역호흡이 되면 코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깨와 목이 무겁고 뒷골이 당기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호흡을 할 때 역호흡을 하도록 하고 가슴으로 하는 흉적 호흡을 조심하고 아랫배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어 다시는 모든 병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항상 노력을 해야 합니다.